본격적으로 이제는 좀 자료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옛날 얘기들 좀 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그 약간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지점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준이라는 인물이고요. 여기 이제 그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아는 분은 지금 이제 그 전국에 100명도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아주 이거 재작년에 저기 그 전주시민기록관에서 시민문화유산 이제 그 모집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명륜학원에 다녔었던 졸업생분이 이제 기증한 사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시민기록관 가가지고 이제 그 실물 확인한 사진이고요.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이 사진은 잘 모릅니다. 뭐 어쨌든 이러한 이제 인물이고, 김태준이라는 인물은 평안북도 운산 출생이고요. 그 이리농림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북도 사람이 이제 이리농림까지 왔는데 뭐 정확한 이유는 사실 뭐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라고 안 써놨고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평안북도 운산에서 아버지도 이제 그 농부였었고, 물론 이제 그 잘 사는 농부였었고, 거기서도 이제 그 농학교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리농림이 개교할 때 전국 여기서 이제 그 전국은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이 학교 정말 대단한 학교다라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오늘날 뭐 전북일보나 뭐 전북도민일보 이런 데 보면 가끔씩 이제 이리농림 졸업생 분들 막 인터뷰 회고 같은 거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분위기들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당시에 전국에서 이제 공부 좀 한다라는 학생들이 이제 이리농림에 몰려들었었고요. 요 이리농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리농림 학교가 이제 해방 후에 막 여러 차례 이제 전변 거쳐가지고 익산대학교까지 됐다가 이제 전북대학교 캠퍼스로 편입이 됐고, 거기에 가보면은 빨간색 벽돌 건물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1932년에 지은 축산과 건물이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김태준이라는 인물은 경성제국대학, 이거는 1926년에 이제 개교한 한반도에 최초로 세워진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중국 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한국 최초의 근대적 문학사인 조선소설사, 그리고 이제 조선한문학사 같은 저술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학술 논문들을 발표해 나가면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강사로 임용이 되는데,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면은 경성제국대학에 이제 법문학부하고 의학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학부에는 조선인 교수들이 있었는데, 의학부에 조선인 교수들이 있었던 것들은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전에 있었던 경성의전 의학전문학교의 교수들이 이제 그대로 넘어온 케이스이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 출신으로 그것도 이제 법문학부에서 강사가 된 건 김태준이 처음, 임명 사실이 확인되는 건 김태준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막 나중에 경찰 신문조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총장이랑 만난 자리에서 이제 총장은 뭐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거겠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교수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인물이고요. 왜 이 인물을 여러분들이 모르느냐? 남로당에서 활동을 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남로당 계열에서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1988년까지 연구는 뭐 몰래 할 수 있고 논문은 발표할 수 없어요. 본명, 그러니까 김태준이라는 이름으로는 발표를 못해요. 막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저기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은 1939년에 나온 증보 조선소설사라는 책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을 먹으로 지워놨어요. 먹으로 지워놔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 이름이 그대로 있는 책을 갖고 있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는 거야. 그러한 정도였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없었고, 88년도에 이제 연구가 가능해졌는데, 또 이제 이거는 이제 1988년 이후에 한국의 사상 지형의 또 이제 문제인데, 뭐냐면은 민족주의냐 사회주의냐 가지고 너무
싸우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정작 좀 그동안 흩어졌었던 자료 잘 모으고 그것들을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것들, 또 이제 김태준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같은 것들이 그때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구권의 몰락 이후에 사회주의 완전 틀렸네? 라는 식의 이제 그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부터 관심이 냉각 되고 중요하기는 한데 자료 읽기 난이도는 너무 높고 뭐 그래서 뭐 어쨌든 그 김태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제 이미지는 조선 소설사하고 조선 한문학사 썼어. 그리고 젊은 사회주의자로 남로당으로 처형당했음. 요거 이외에는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었고 그의 저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이제 그 탐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이 사람의 생애를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 재구성을 해 나갔는가 하는 좀 이제 그 이야기들 위주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그 자료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박사학위 과정생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난이도 한 3까지는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난이도 1,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누구나 할 수 있죠. 소속기관 도서관 소장 자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기관 도서관의 희귀본, 또 이제 외부기관 소장 자료, 이런 것들도 뭐 그냥 뭐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당장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번거롭지만 요거는 이제 그래도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외부기관 소장 희귀본이 좀 이제 까다로운데 이게 이제 그 학교마다 규칙이 다르고 또 어떤 학교는 뭐 공문을 가져가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뭐 또 막 복사 안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 곳도 많고 뭐 사서 입회 하에서 그 라텍스 장갑 끼고 그 봐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고 뭐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자료는 요즘은 좀 더 올라가죠. 요즘은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해외 자료들까지는 뭐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립도서관 소장 자료가 굉장히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제 뭐 전북대학교 도서관이라고 예를 듭시다. 전북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뭐 희귀 자료를 이제 보러 갈 때 거기 그냥 그쪽 도서관 홈페이지 가서 미리 검색을 하고 절차만 확인하고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사립대학교 도서관들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확인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가 잘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뭐 어떻게 찾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자료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공문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공문의 주체가 나 개인은 안 되고 내 소속 기관의 그 공문이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 공문에 대해서 저쪽에 정식으로 이제 그 공문을 보내줘야지 그것들을 이제 그 근거 자료로 들고 내 신분증 들고 가야지 간신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만 이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고생할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거 이제 지도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지점들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가장 어려운 수준의 이제 자료 찾기는 개인 소장 자료. 이거는 개인이 안 보여주면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중국 당한관 자료. 요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당한이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자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공문서들을 이제 당한이라고 주로 지칭을 하는데 그것들을 모아놓은 장소가 이제 당한관이고 그 당한관은 외국 국적에게는 거의 열리지 않는 곳이고 중국 국적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중국 당한관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더미 속에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찾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어쨌든 여기 위에 1, 2, 3번
이쪽만이라도 제대로 해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쓸데없는 말을 넣어놨네요.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료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독서량에 비례한다. 독서량. 그만큼 많이 봐서 어떠한 맥락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연구사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것과 이제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가 이러한 이제 그 정보들과 조합해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독서량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자료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그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인 학생들의 이제 그 학생 회보, 그러니까 학생 잡지죠. 거기에 실렸었던 문우석별이라는 글인데요. 그러니까 한문이 익숙하지 않으시겠군요. 옆에 한국어 이제 그 번역도 제가 써놨는데 그 자기의 이제 그 선배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그 나갈 때에 그때 이제 그 감회를 쓰는데 근데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 이제 그 20대 대학생인데 글을 한문으로 쓰는 거야. 그 굉장히 이제 그 특이하죠. 물론 이제 이때는 한국은 근대적인 교육과 그 전통적인 이제 그 서당 교육이 이제 그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김태준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제 그 한문학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이 글 내용도 좋은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사진 이제 맨 왼쪽 끝이에요. 4260년 2월이라고 썼는데 요게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 그 일반적인 연도 표시는 일본 연호로 합니다. 이때는 이게 1927년인데 그러면은 쇼와 10 가만히니까 10이니까 12 쇼와 12년 뭐 이 정도 될 건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책 뒤쪽에 판권지 봐도 쇼와 12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그 무시하고 단기 4260년 이렇게 이제 그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아예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뭐 굉장히 이제 그 재미있는 사례이고 이게 이제 이 김태준이라는 인물이 김태준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첫 번째 글입니다. 첫 번째 글을 이제 한문으로 썼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청량이라는 청량도 이제 그 청량도 학생 잡지인데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청량리는 알잖아요. 경성제국대학은 그 예과가 존재했습니다. 예과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인데 왜 예과가 필요하냐면은 일본의 당시에 이제 그 교육 법령상 한반도에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수준의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그 고려대학교 전신이 이제 보성학교, 뭐 이제 그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이런 데 졸업해도 일본 대학에 진학 자격이 안 돼요. 고등학교 다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기관도 이제 배치를 한 것이 경성제국대학 예과이고요. 뭐 오늘날에도 이제 의예과 같은 것들은 남아 있죠. 그렇게 이제 예과가 있고 그 예과가 청량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지 이름이 청량이고 그 청량이라는 잡지에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랑 한시로 수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이제 그 다카다 신지라는 이제 그 교수고요. 이 사람이 장차 조선을 떠나는 수레를 쓰고 그것에 대해서 고귀한 그대들의 화운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썼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가 경성제대 예과 교수 다다 마사토모가 다카다 도원이 도헌이 이제 이 다카다 신지의 호예요. 뭐 다카다 선생이 이제 그 도쿄로 돌아가는 데에 그
그가 남긴 벼룬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하다. 예, 그것에 맞춰서 시를 짓습니다라는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태준이 돼 있죠. 외람되게도 도원 선생께서 조선을 떠나는 수레를 남기신 것에 화운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시를 쓴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만 봐도 이제 왜 그동안 연구 안 했는지 알겠다가 좀 보이죠. 이렇게 이제 한시 같은 거 많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귀찮다기보다는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신생이라는 그 잡지인데요. 신생은 기독교 계열 잡지이고, 요거는 이제 식민지 시기에 좀 꽤 긴 기간 이제 발행된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는 대부분의 잡지는 이제 별명이 1호 잡지라는 그 별명들이 있을 만큼 창간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작들 못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 신생이라는 잡지는 거의 한 5, 6년 정도 나왔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태준이라는 인물이 쓴 글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닌 학교엔 없어가지고 요거 이제 연세대에 가가지고, 연세대 이제 기독교 계열 학교였으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자료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내용도 시경 읽는 법,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한문학에 대한 이제 확고한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기관 자료인데, 외부기관 도서관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제 별도의 서고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자료여가지고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요거는 진짜 별 5개 혹은 이제 별 6개 자료여도 됩니다. 요게 뭐냐면은 1931년 3월 9일에 김태준이라는 인물이 졸업 논문의 이제 심사 날이었어요. 네, 심사 날에 아마도 자기 이제 지도 교수에게 편지와 함께 일종의 이제 스크랩북을 전한 건데, 이제 왼쪽에 이제 편지고요. 보면은 요것도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게, 이 편지에 그냥 뭐 한자로 보이시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현대 중국 백화문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중국 백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었었던 김태준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글이죠. 그런데 동시에 교수도 이제 일본인 교수인데, 일본인 교수도 자기도 이제 공부를 해야지 중국 백화문을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 편지를 일본어로 썼으면은 식민지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에는 이 식민 지배를 승인하는 일종의 이제 일본의 지배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지만, 나는 그러한 구도를 넘어서서 어쨌든 학문의 세계에서 교수인 당신도 공부를 해서 도달해야 하는 영역, 학생인 나도 공부를 해서 도달하는 영역, 이 현대 중국어의 영역에서 우리 소통을 하자라는 의미라고 저는 이제 굉장히 과감하게 해석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의 뒤에는 이 조선 소설사는 김태준이 1930년에 동아일보에 연재한 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연재한 것들을 스크랩북에다가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제 붙여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출판되기 전에는 어쨌든 이것이 이제 조선 소설사의 가제본인 거잖아요. 그 가제본 앞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이제 지도 교수에게 이렇게 딱 준 거예요. 뭐 굉장히 이제 희귀하고 소중한 자료죠. 개인 소장작게 네, 운 좋게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명륜학원 이제 그 제2회 졸업 사진인데요. 여기 오른쪽 맨 끝에 이 인물이 이제 그 김태준이고요. 뭐 보시면은 느낌이 좀 뭐 신기하죠. 그 뒤에 이제 그 집은 아니고요. 이제 건물은 이제 그 전통 한국식 건물이고, 앞에 이제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은 양복을 입었는데 한복 입은 사람도 있고, 또 딱 양복 입은 사람들 중에 좀 일본 사람 같이 생긴 사람들도 많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이제 그 일본과 조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인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이제 그 교사 자료실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역사를 모은 이제 그 자료실 소장인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명륜학원 졸업 사진 중에 가장 이른 것. 1회 졸업 사진 아직 못 찾았어요. 뭐 어쨌든 이런 사진이고요. 이 중에서 네, 중요한 인물들이 많지만, 네, 다음 자료들도 봐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역시 이제 그 신흥이라는, 신흥도 이제 그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인 학생들이 낸 잡지인데요. 이 자료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김태준이라고는 이름 안 써 있죠. 북평기행, 멍텅구리, 유연초, 단설이라고 되어 있죠. 단설은 이제 그 혓바닥이 짧다라는 뜻인데, 그 무슨 뜻일지 생각을 해보면은, 너는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라는 말을 이제 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쟤는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뭐 그렇게 이제 그 아마 그런 데서 이제 그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명으로 쓴 글이죠. 그런데 이 필명의 주인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글을 쭉 이제 그 보다 보니까 내부에서 만난 어떤 사람을 옛 스승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옛 스승이면은 그 사람이 경성제국대학에 있을 때에 수업을 들은 적이 있겠구나, 최소한 이제 그 겹치기라도 했겠구나 해가지고 연도를 이제 그 맞춰 보면은 1928년 8월까지 이 선생이 이제 그 서울에 있었을 때에 이 경성제국대학에 이제 다녔었던 사람, 그 중에서 이제 그 중국문학과의 1회 졸업생 최창규하고 3회 졸업생 이제 그 김태준인데,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나 작년에도 북경에 왔었다라고 썼었고, 남들이 쓰는 장강만리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장강만리라는 글은 최창규가 쓴 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김태준의 글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재미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약간 추리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씩 가능성들 다 놓고 하나씩 요소들 빼 나가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자료 더미 속에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 졸업생들이 낸 잡지를 이제 놓고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여기 뭐 쓴 거 없나 이렇게 이제 찾아보다가 이렇게 딱 잡은 거니까. 자, 요것도 이제 그 개인 소장 자료인데 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뭐냐면은 맨 오른쪽에 이제 김태준 선생 사존, 김태준 선생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보내준 사람도 이제 굉장히 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육불이라고 이제 한국에는 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발해국지 장편이라는 책의 멋진 이름의 책의 제목 들어보신 적이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중국 동북 지역 역사를 개척했다고 이제 그 평가받는 김육불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이 김태준이랑 교류가 지금의 오늘날의 심양인데, 거기에 이제 그 있으면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책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거를 이제 실마리로 찾아가지고 이제 그 김육불 일기가 있어요. 김육불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일기를 매우 꾸준히 써가지고, 일기가 그 전체가 한 이제 글자 50만 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또 이제 김육불 일기를 찾으러 제가 일본, 그러니까
중국에도 있긴 있는데 중국보다는 이제 일본 가는 게 더 가까워가지고 일본에 이제 그 동양문고라는 이제 그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동양문고에 가가지고 이제 김옥불 일기를 또 놓고 여기 이제 보자 1934년 전후한 이 시점에 또 이제 그 일기들도 쫙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네, 뭐 어쨌든 이런 자료 이제 그 찾을 때마다 굉장히 즐겁죠. 네, 저만 즐거운 것 같네요. 자, 자, 다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명륜학원 6회 졸업사진 1938년 3월 23일자라고 이제 그 써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전주시민기록관에서 이제 시민문화유산 그 공모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게 1등이라고는 말을 안 했는데 어쨌든 뭐 최우수상인지 대상인지 그거 이제 그 수상한 사진이고요. 재밌는 게 이제 그 한반도 전체에 이 학생들이 출신 지역 위주로 이렇게 이제 그 배치를 했어요. 그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 명륜학원이라는 곳은 도지사 추천에 의해서 이제 그 각 도별로 2명에서 3명 정도가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그래도 특별히 이제 그 사진 기증자 선생님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마우스 제가 움직이는 여기 이제 왼쪽 아래에 이제 그 계신 이제 김봉문 선생님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전주 쪽에 지금 후손들이 살고 계시고요. 네, 그쵸. 6회 졸업생 이셨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원광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요거는 겉보기에는 난이도가 높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았었던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서강대학교 로욜라 도서관에서 이제 그 소장을 하고 있는 자료고요. 2편의 이제 그 한문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그 베낀 건데 왼쪽 거 보시면은 이제 정축 12월 19일 여 반궁 제자 사완. 그러니까 정축이 몇 년이더라? 예. 김주영 선생님 계시면 금방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반궁 제자 사완인데 반궁이라는 거는 성균관을 말하는 이제 그 아주 옛 말입니다. 좀 멋있게 말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반궁에 있는 그러니까 김태준은 명륜학원에서 이제 그 선생님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그 썼다, 같이 이제 필사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왼쪽 아래가 이제 그 김태준이라고 이제 이름 써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제 경신 1월 김태준 그리고 등사어 원서 3방인데 원서정 77-12 그러니까 원서동이에요. 원서동 저기 그 창경궁 왼쪽에 있는 게 원서동이거든요. 그 원서동 77-2번지가 김태준 살던 집인데 이제 그거 이렇게 이제 그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남아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역시 이제 김태준 이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한문 필사본들을 그 만든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그 한국의 한문학 전통을 일종의 이제 이어가고 그것들을 또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 이제 그 같이 함께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 결국 이제 그 김태준이라는 인물이 한국 한문학의 전통 속에 있었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흔적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비교적 쉬운 거죠.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관보인데요. 조선총독부 관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조선총독부 관보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검색 기능까지 있어요. 1939년 5월 15일자로 이 김태준을 법문학보 강사로 촉탁한다. 그러니까 뭐 강사 임명이죠. 강사 임명한 것이 이제 그 관보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뭐 요 정도는 뭐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마 이제 거의 이제 최근에는 해보실 일 없을 건데 마이크로필름 자료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필름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그 손톱만한 이제 그 공간에다가 이제 그 자료를 이제 그 복사해서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그 특정한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다시 열어보는 방식인데 이거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이제 마이크로필름 자료고요. 그 마이크로필름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가가지고 이제 그 아침부터 가가지고 이제 기계 돌려보면서 본 건데 이 김태준이라는 인물은 이제 그 1941년에 이제 그 조선 공산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종 신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맨 오른쪽에 제 2회 신문 조서에 이름 김태준 보이고요. 여기 왼쪽부터는 사실 이제 엄청난 손글씨들이기 때문에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그 해독을 한 거는 진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전체 자료는 이제 그 그냥 재빨리 이제 그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자료를 봤다라는 거 좀 자랑도 하는 겸 동시에 또 이제 그 김태준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제 잊혀지게 됐는가 결국 이제 그 1930년대 후반에 이렇게 이제 그 공산당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해방 이후에 반공주의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제 그 핵심 기조가 되면서 학술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그 배제가 되어가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 자료인데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신문 자료인데 여러분들 이제 해방기 자료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한국은 신문 자료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이제 그 잘 돼 있는 편이라서 해방 이후에 나왔었던 이제 그 여러 가지 신문 자료들은 이렇게 이제 그림 파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저기 보시면은 사형은 김태준, 그리고 이용은이라고. 그러니까 김태준이 뭐 군법 재판에 의해서 이제 그 사형 판결이 나기는 했는데, 근데 문제는 1949년에 헌법에는 군사 재판에 대한 이제 그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초법적인 상황들인 것인데, 그래서 뭐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그 조사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는 군사 재판에 의한 이제 그 피해자들이 또 이제 그 특히 6.25 전쟁 전후에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복권을 권고하는 이제 그 중재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국가에 의한 유권 해석인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이러한 자료들 중심으로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썼었고 그러한 경험들을 좀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 1시간 동안 내용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